실존주의 상담을 시험에서 실존치료로도 내요. 실존치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존치료 쓰겠습니다. 실존치료는 세 분이 있었죠. 메이, 그 다음에 얄롬, 그 다음에 프랭클. 자,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성이 있겠죠.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가 되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가 됩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좀 특이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비존재 등 이러한 단어들이 쭉 실존주의 상담, 실존치료에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존치료에서 불안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제가 순서대로 엮어보면 죽음이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의 유한성,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불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은 바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거다.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쭉 엮어야 돼요. 자, 그러면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이 불안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불안은 죽음과 비존재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생존하기 위한 욕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은 바로 삶에 대한 열정, 삶의 열정과 그 다음에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 조건, 인간의 실존 조건의 기본 차원이 있었죠. 실존 조건의 기본 차원. 자, 그게 명제 6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기 대비하셔야 돼요. 실기. 자, 그러면 6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기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인식 능력에서 자신에 대한 자각이었거든요. 자기인식이. 자신 자각은 환경과 타인에 의한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환경과 타인에 의한 희생에서 벗어남. 여러분들 이걸 실기로 대비할 때 요거 앞에 있는 것만 쓰면 안 돼요.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유와 책임.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체감과 대인관계 추구가 있습니다. 자, 경험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거기 보면 개인 경험, 관계 경험 이런 겁니다. 개인 경험, 관계 경험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미의 추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참된 의미,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의미라고 그렇게 나오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새로운 의미의 창조. 의미를 창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의 추구를 한다. 다섯 번째는 불안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삶의 조건인 불안 존재. 자, 불안은 생존하기 위한 욕구다라고 했었죠. 네, 생존하기 위한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거였죠. 죽음과 비존재. 자,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거라겠죠. 삶의 열정, 열정과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열정과 창조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실존 치료에서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잡혔고 그 다음에 실기도 잡혔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를 들어갑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많은 자유와 책임 능력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는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자유에 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를 창출하려는 진실한 목적에 기초한 행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존재의 창출이라고 했는데요. 가치 있는 존재의 창조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것이다.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존재, 있을 존자, 있을 제자인데요. 이것이 바로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네 번째. 소외된 내담자로 하여금, 소외 동그라미요. 이 소외라는 단어도 키워드가 돼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소외라고 하는 거. 소외, 그 다음에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소외와 고립 이런 것들도 실존주의의 치료에서 쓰는 겁니다. 소외된 내담자로 하여금 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세계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하고 그가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내담자와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은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하지 못한 결과이며 인간의 타고난 가능성, 경향성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도달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소외된 내담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관계의 경험을 해보도록 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제 관계 만남이 있었으니까 대인관계 형성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목표를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상담 목표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자유와 책임 능력의 수용, 자유와 책임 능력의 수용,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거 있었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 자, 세 번째, 소외된 내담자가 있다. 소외된 내담자가 대인관계 형성. 소외된 내담자의로 할게요. 소외된 내담자의 대인관계 형성. 자, 네 번째, 타고난 실현 경향성을